자, 기본 이론 과정 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50페이지예요. 50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와 같은 자, 민법상 부동산을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제 민법상 부동산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정리하자 그랬어요. 하나는 토지, 하나는 정착물이다. 그래서 토지는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정착물입니다. 자, 정착물. 자, 여기 대해서는 정착물의 자, 의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다음 정착물의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정착물과 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 네, 여기서 학습이 되시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정착물의 의 그리고 학자들의 견해, 정착물의 종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정착물의 종류다. 그래서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죠. 하나는 토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 종류를 잘 이해하자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에서는 건물이죠. 건물. 자, 이 이외에도 이제 소유권 보존 등이 된 임목이라든지 자,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 한해서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도 독립으로 취급된 정착물이 되는 거지요. 다음은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된 농작물 이도 판례에 의해서 토지의 독립된 물건 취급되는 정착물로 보고 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 구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건이 부착된 방법이라든지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한 의도, 거래 당사자의 관계 등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제 물건이 부착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건물에 부착된 물건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 형광등도 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어때?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거한다. 참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한다는 이야기.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손상을 초래한다. 자,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는 쉽게 이상하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흠 생긴다라는 얘기, 흠 생긴다. 그럼 이때는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착물로 보겠다. 그렇지만 자,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손상이 없다. 그럼 어때? 제거해도 흠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 안 생긴다. 이때는 뭘로 보겠다? 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손상이 없지만 자, 효용적 측면에서 또는 기능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을 쳐서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자, 물리적 측면에서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착물이 된다. 결국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부착된 물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서도 손상이 없어야지 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먼저 자,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 학원 건물에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외에 형광등이 설치된 이야기예요. 이 형광등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거한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어떤지. 자, 이처럼 형광등이 설치선 갓이 씌워져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때 형광등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형광등 이것만 떼어내면 자, 이 통째로 지금 떼어낸 게 아니에요. 떼어낸 게 아니라 바로 형광등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형광등만 떼어내면 건물에 흠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결국은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형광등을 떼어내버리면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학원 건물로서 제 기능, 제 효용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학원 건물에 부착된 형광등 이걸 제거했을 때는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손상은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효용적 측면에서 기능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더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따라서 학원 건물에 설치되는 형광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 수도꼭지가 있다. 이런 화장실 하시면 수도꼭지가 있지요. 수도꼭지.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처럼 수돗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도꼭지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 여기는 수도꼭지 이것만 떼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도꼭지 이것만 떼어내면 건물에 흠 생기 안 생기죠. 그럼 역시 물리적 측면에서는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수도꼭지 이걸 떼어내버리면 이걸 제거해버리면 수돗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은 효용적 측면에서 즉 기능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 이 자체도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렸어요. 이제 학원 건물 내에 있는 형광등이나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꼭지 이 둘 모두 다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에서는 손상은 없더란 이야기. 그러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했을 때 물리적 측면이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정착물이 되겠고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도 손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교재 50페이지 편과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자,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효용적으로 건물 가치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이처럼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효용적 측면에도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되겠지요. 동산.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간주한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뭐예요? 물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하거나 효용적 측면에서 손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 이때는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드린 예가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 학원 건물에 부착된 형광등이나 이제 학원 건물에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꼭지 이들은 모두가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동그라미 2번 관련 내용인데, 자,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이때 어떤 물건이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구축 고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구축 고안되었다는 겁니다.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구축 고안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 여기에 어떤 문틀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문틀 이 자체도 여기는 맞지요. 그렇지만 위층이나 아래층에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럼 여기는 문틀 이 자체는 여기에만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되었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뭐 저도 이제 성당에 나가고 있지만 여튼 주말에 교회 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교회 가보시면 그 교회에 어때? 긴 의자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한테 이 의자 가져가라면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죠? 안 가져가죠? 안 가져가요. 꼭 이때 또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그럼 결국은 며칠 못 가고 어때? 며칠 못 가고 이제 스티커 붙여가지고 어때?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긴 의자는 교회에 맞도록 나왔지 여러분 집에 맞도록 나온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참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구축 고안되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교회 긴 의자도 뭡니까? 정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착물이 된다. 그리고 한때 이제 몇 년 됐지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현관 문 자체가 아파트에서 현관 문 자체가 어때? 열쇠였어요. 열쇠. 요즘 어때? 비밀번호 누르고 문 열고 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쇠였어요. 열쇠인데 느닷없이 제 옆집에 살고 계신 언니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어때? 열쇠를 주더라고요. 자기 집 열쇠라고. 아직까지요. 그분이 왜 저한테 열쇠를 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제가 바로 버려버렸습니다만, 예, 하여튼 열쇠를 주더란 얘기. 그럼 그 열쇠 한번 생각합시다. 그럼 열쇠도 어때? 그 집에 맞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 집에는 맞아야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특정한 위치에 맞도록 구축 고안되었다. 이땐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구축 고안됐다면 뭘로 보겠다? 정착물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건물에 부착되어 고정된 창문이나 문틀을 일통해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예, 교회의 긴 의자가 있다.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정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 4번 모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 그럼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선반도 설치할 수가 있겠고, 에어컨도 설치할 수가 있겠죠. 뭐 가스토브 등등 여러 가지 물건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네요. 자, 먼저 임대인이 설치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임차인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그럼 이제 선반 이걸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선반을 임대용산에 이 선반을 임대인이 설치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설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똑같은 선반이 할지도 임대인 설치할 수도 있고 임차인 설치할 수도 있는데 임대인은 무엇 때문에 선반 설치해 줄까요? 바로 이제 임대료 더 받을 목적이죠. 그래서 가치 증진의 임대용 부동산에 가치 증진의 목적으로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임차인은 선반을 무엇 때문에 설치합니까? 바로 이용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자. 이때 이제 이처럼 임대용 부동산에 임대인이 설치했다면 이땐 뭡니까? 정착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반면 이 임대용 부동산에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임차인이 설치했다. 이때는 뭡니까? 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임대용 부동산에 가치 증진의 목적으로 설치된 물건 뭡니까? 정착물이 되겠고 이용의 목적 설치된 물건 뭡니까? 동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용산에 선반을 설치했는데 이 선반을 임대인이 설치하면 이때 선반은 어때? 정착물이 되겠고 이 선반을 설치했는데 임차인이 설치했다면 이때 선반은 뭐가 됩니까? 동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 또 용어 정리 좀 하겠는데, 자, 이와 같은 자,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임대용 부동산에 임대인이 가치 증진의 목적 설치한 여러 가지 이 같은 물건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임대인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임대인 정착물은 어디에 합니까? 정착물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자, 임차인이 자, 임대용 부동산에 자, 이용의 목적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임차인 정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차인 정착물이다.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임차자 정착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은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뭐가 될까요? 동산입니다. 동산 뒤에 정착물의 말이 붙어 있어서 혼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임차인 정착물은 자, 임대용 부동산에 누가 설치했습니까?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목적으로? 이용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임차인 정착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임차인에게 있다. 그래서 임차인 스스로 제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내가 전셋집을 들어갑니다. 전셋집 들어간다. 전셋집 뭡니까? 임대용 부동산이지요. 그럼 자, 나는 뭡니까? 임차인이지요. 임차인. 나는 임차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셋집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커튼, 블라인드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커튼, 블라인드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설치된 커튼 블라인드다라는 겁니다. 자,
예, 여러분들 어때? 전세 들어가서 편에 살려서 햇빛 가려서 커튼 블라인드 설치하잖아요. 설치하죠. 그럼 이때 보세요. 커튼 블라인드다. 이는 어때? 예, 자, 전셋집 임대무사네. 나는 임차인이지요. 이용 목적으로 설치한 물건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커튼 블라인드는 어디에 합니까? 임차인 정착물이다라는 겁니다. 임차인 정착물이다. 따라서 이는 예, 원칙이 뭡니까? 동산이에요. 동산이니까 내가 어때? 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돼서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갈 때 내가 설치한 커튼 블라인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지요. 제거할 수 있다. 왜? 예, 원칙은 동사니까 소유권 누구겠습니까? 임차인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어때?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내가 이제 전세 살면서 커튼 블라인드 설치해놨어요. 설치했는데 100만 원 주고 설치했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설치했어요. 설치했는데 다른 전셋집을 옮겼는데 안 맞더라는 이야기. 안 맞더라. 다른 전셋집은 예, 이 커튼 블라인드가 안 맞더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예,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깝더라는 아깝더라. 버리기도 그렇고 아깝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집주인에게 새로 들을 임차인에게 한번 물어봐 달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내가 설치한 커튼 블라인드 사용을 할 것인지 물어봐 달라라는 거. 그래서 영수증 보내서 내 100만 원 설치인데 1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집주인 임대인이 알았다. 내가 임차인의 이야기에서 새로 들을 임차인의 이야기에서 10만 원 봐서 통장으로 보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같은 경우라면 이 같은 경우는 어땠냐? 커튼 블라인드 내가 떼어내서 가지고 가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되겠지요. 뭐 때문입니까? 이때는 어때? 정착물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네, 그건 참고하시고 여러분 원칙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정착물이다. 원칙은 뭡니까? 동산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임차인 있고 임차인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동로 3번 여기서부터 설명된 내용이에요. 자, 동로 3번 봅시다. 동로 3번. 자, 물건을 설치한 목적이 가치 증진, 즉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이라면, 자, 가치 증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목적, 이땐 뭘로 보겠습니까? 정착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착물. 다음, 자, 이용 목적이 뭡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임대인이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자, 누가 설치했어요? 임대인이. 어떤 목적으로? 예, 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예, 가스, 보일러, 뭐 세탁기, 냉장고 등 어디에 합니까? 정착물에 해당한다. 왜? 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정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치 목적으로 설치하면 뭐가 됩니까? 정착물. 다음 동원의 4번 봅시다. 네, 거래 당사자의 관계입니다. 자, 임대용 부동산에 부착된 에어컨, 선반, 가스토브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어때? 임대인이 설치하면 뭐가 됩니까? 정착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임차인이 설치하면 뭡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은 정착물인지 아닌지 이 자체 때 불분명할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 관계가 매도자, 매수자일 경우에요. 이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일단 정착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럼 정착물로 간주되면 당연히 어때? 매수자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구분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물건이 부착된 방법에 따라서, 다음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 다음 물건 설치한 의도, 예, 거래 당사의 관계 뭐 등으로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여러분 교재 51페이지에 편가로 5번 보세요. 5번 이미 우리가 설명 다 드린 내용입니다. 자, 임차인 정착물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어디입니까? 임대용 부동산이죠. 지금 임대부산에 누가? 임차인이. 어떤 목적? 이용의 목적으로 설치한 뭐 에어컨, 선반이다. 가스토브, 커튼, 블라인드, 이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임차자 정착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임차인, 임차자에게 있다. 따라서 임차인, 즉 임차자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라 그랬지요. 동그라미 3번. 자, 임차자 정착물은 원칙적으로는 정착물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동산. 그래서 3번 잘 기합시다. 자, 임차자 정착물 또는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은 뭡니까?
동산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4번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 원칙만 잘 알아야 될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 즉 임차인 정착물 원칙은 뭡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착물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정착물의 의, 학자들의 견해, 다음 정착물의 종류, 다음 구분하는 기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다 생각하시고 다시 여기를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민법상 자, 부동산 뭘 이야기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정착물의 가장 대표되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착물의 가장 대표되는 예는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자, 민법이 한다면 어느 법입니까? 민법이라 했어요. 민법이 한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어때? 해당되지 아니하면 뭡니까?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또는 학습하시면서 연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볼펜의 연필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당연히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니까 어디에 합니까? 동산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동산. 그럼 여튼 동산도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 것임을 알린다는 걸 우리가 공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시한다. 공시 알린다는 뜻이죠. 공시한다. 그럼 공시를 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공시의 원칙이다라는 거에서 공시의 원칙은 공시를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 것임을 알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산도 내 것임을 어때? 아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 토지나 건물 이것은 부동산도 돼.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동산, 부동산 모두가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공시하는 방법만이 즉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볼펜, 연필 이야기 드렸죠. 볼펜 한번 생각합시다. 옆 사람에게 볼펜 딱 들고서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옆 사람이 뭐랍니까? 맞아, 네 거야 하고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가지고 있던 그 자체가 어때? 내 것임을 알리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동산의 권리의 공시법은 뭡니까? 가진 그 자체다. 점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도 민법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배우셔야 될 겁니다. 학교는 이용해서는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게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도 내 것임을 알려야 되죠. 그럼 어떤 방법을 알리신가? 자,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아주 쉽게. 자, 내가 뼈빠지 예래서 건물 하나 샀습니다. 사서 때 너무너무 좋다는 이야기예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확성기 크게 틀었고 이건 내 거다 외쳤습니다. 지난 사람이 뭐랍니까? 맞아, 네 거야. 인정입니까? 아니죠. 저 새끼 미쳤구나. 이런 표현하겠지요. 표현하겠죠. 또 토지나 건물은 들고 다니면서 내 거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 이 같은 부동산은 자, 점유라는 권리의 공시를 채택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범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동산, 부동산 모두 다 내 것임을 알려야 된다. 공시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공시의 방법만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동산은 점유, 토지나 건물, 부동산 어때?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범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자, 민법에 의하면 자,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예, 자, 잘 보세요. 자동차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결국은 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겠나? 따라서 자동차는 자, 민법에 의하면 뭐가 됩니까? 동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산이 된다. 따라서 권리의 공시에 뭐가 됩니까? 점유가 돼야 되겠지요. 점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관련된 개별 법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리법이다. 이것은 개별 법률이 있다냐. 개별 법률에서 자동차는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등록증 발급받는 거예요. 그럼 등록하면서 내 것임을 어때? 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20톤 이상의 선박입니다.
선박, 이제 선박인데 선박도요. 선박도 자 20톤 이상의 선박이랄지도 자 민법 여기에 의하면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그렇죠. 동산이 된다. 왜?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어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동산이 된다. 그럼 권리의 공시목이 점유가 되겠죠. 그렇지만 선박 관련된 개별 법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박법, 선박 등기법 여튼 개별 법률이 있다. 자, 개별 법률 명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자, 여튼 개별 법률이 있다. 여기 있을 때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동차, 선박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다, 20톤 이상 선박이다. 모두가 민법에 의하면 민법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산이에요. 동산.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 의해서 자,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법을 채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법을 채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시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자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법과 유사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어때?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르쳐 우리가 준부동산이다 또는 의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겠다. 준부동산. 그럼 부동산에 준한다는 이야기 뭡니까? 의제한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제 부동산이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준부동산에도 즉 의제 부동산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 대표로 두 가지 드렸죠. 자동차, 다음 자 20톤 선박, 다음은 건설기계, 그리고 항공기, 다음은 자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공장재단, 다음은 광업재단, 자 업권 등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 여기는 자 보세요. 자동차, 자 20톤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은 다 어디에 합니까? 준부동산, 자 의제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세 가지 잘 기억합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공장재단이다, 광업재단이다, 업권이다.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여기 재단이란 표현이 있어요. 재단은 일체로 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아주 쉬운 예가 되겠는데 자 이런 생각합시다. 여러분 공장 연상해 보세요. 공장 연상해 보시면 어때? 공장에 부지가 있지요. 그리고 공장 건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물 있고 여기 이제 창고도 있죠. 창고도 있고 이제 공장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어때? 설비도 들어있겠죠. 기계 설비 들어있다는. 그리고 또 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업 재산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상표권, 이제 실용시장권, 의장권 등등 산업재산권도 있다는 이야기. 이 모두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개념이 재단이다. 그래서 재단 어떻습니까? 일체로 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여기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이들 모두가 어때?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튼 준부동산은요. 준부동산은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준부동산은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 물론 현실적으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자, 이는 어때? 민법에서 인정한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준부동산은 자 민법에서 인정한 부동산일까요? 아니지요. 준부동산은 민법에 한다면 어때? 이제 동산이나 동산으로 구성된 일체의 집단들이에요. 집단들. 그래서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이제 개별 법률에서 이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인정해준 부동산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은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에 어때? 준해서 취급해주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권리 공시법을 등기나 등록을 채택하면서 부동산의 권리의 공시법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즉 민법상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만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여보세요. 그렇다면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 어때? 같은 의미가 되어버리겠지요. 잘 보세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 어때?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럼 준부동산 여기가 포함시키면 좀 더 넓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때? 광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듣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자, 이는 어때? 민법과 관련돼 있지요. 다음 이제 자, 준부동산은 개별 법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법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이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법률적 개념에 해당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우선 준부동산이 있네요. 자, 참 준부동산은 자, 협의의 부동산에 속할까요? 광의 부동산에 속할까요? 그렇죠?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자, 민법상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여기에 자, 이제 이게 협의의 부동산이다라는 여기에 준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광의 부동산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자, 광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준부동산은 어디에 포함된 겁니까?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조금 오래지만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기 보니까 공장재단이 들어있네요. 자, 보세요. 공장재단이다. 자, 이는 어때? 준부동산이죠. 그럼 준부동산이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법률적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이 됐던 게 바로 뭡니까? 공장재단이었어요. 공장재단은 자, 경제적 개념이 아니죠? 어디 합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왜? 준부동산으로서 광의 부동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분 잘 기억 잘했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준부동산이죠? 따라서 이들은 어때?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생각하시고 자, 법률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또 우리가 이번 시간 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다. 그럼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토지, 건물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건물이다. 그럼 자, 토지 여기에 들어있네요. 자, 건물. 이는 어때? 대표인 정착물 중에 하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다. 자, 토지, 건물이다. 이는 결국 뭡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즉,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법률적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 교재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때?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는 이야기, 자꾸.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반복밖에 우리 살 길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또 반복하면서 교재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4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교재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48페이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48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이다. 소개죠? 별표 2개 해놓으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뭐가 있습니까?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주로 민법 등의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 처음 민법 등 표현되어 있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도 바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일 수도 있다는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 부동산이다. 뭡니까? 토지 건물이잖아요. 토지 건물은 어디에 합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법률적 개념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양고래 1번 봅시다. 양고래 1번. 자, 협의의 부동산이다. 그런데 첫 번째 보세요. 자, 설명 다 드린 내용이죠.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어때? 부동산이다.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민법 99조 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 뭡니까? 동산이다. 규정하고 있죠. 이처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처럼 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민법상 부동산. 예,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모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1번 봅시다. 자, 토지입니다. 설명드렸죠? 토지는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위로도 아래로도 효력이 인정됐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표뿐만 아니라 토지의 상하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범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 내용 교재 밑줄 그어드렸습니다. 다음 편거로 2번 정착물의 우의 그리고 다음 페이지 편거로 3번 정착물의 종류 다음 페이지 편거로 4번 정착물의 구분기준 다음 페이지 편거로 5번 임차인 정착물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밑줄 다 그어드렸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는 광의 부동산이다 소개인데 먼저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광의 부동산이다. 이는 뭘 이야기합니까? A처럼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 자, 이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상 부동산일 수 있겠죠. 여기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의제부동산 여기까지 포함한 개념이 바로 뭡니까? 광의 부동산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준부동산의 즉 의제부동산의 의의다 소개되는데 자,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이 아니라 그랬죠? 어디서 인정입니까? 개별 법률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해 주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개별 법률에 의해 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 등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범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치된 부동산의 집단을 우리가 뭡니까?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준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그랬죠. 따라서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준부동산의 종류다 소개되는데 자, 개별 법률 명칭을 제가 괄호에 넣어드렸어요. 그러나 개별 법률 명칭 중요성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없고 이런 게 준부동산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설명드렸죠. 다음 끝부분 보시면 항공기 여기서 설명드렸죠. 다음 끝부분 보시면 건설기계 그 아래줄 중간쯤에 자 20톤 이상의 선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첫 번째 자 공장재단 끝부분 광업재단 그 아래줄 업권 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준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 대표로 자동차, 20톤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전, 업권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어요. 공장재단, 광업전, 업권 이 등은 준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준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자,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랬지요. 또한 이론적으로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도 있다 그랬으나 이론적으로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네 번째부터 법률적 개념이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부터 보시면 복합부동산이다 소개되는데 자, 이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복합 부동산은 예, 자, 쉽게 이해하세요. 부동산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라서 부동산과 부동산의 결합입니다. 결합인데, 자, 우리 이 예를 봅시다.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예, 토지가 있고, 예, 토지 위에 정착물인데 반드시 어때요?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이 법적으로 별개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토지와의 독립물로서 취급되는 정착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경우가 뭐 대표인 예가 되겠는데, 자, 우리 그럼 봅시다. 이제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토지와 그인 정착물은 법적으로 서로 별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자, 부동산 활동이 있을 만큼은 이 자체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용 활동이다 이 같은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어때? 예, 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또 감정 평가 활동이다. 이때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와 그 위에는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이 있을 만큼은 이 자체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를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에서 복합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뭡니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제 복합 부동산은 자, 일체된 모습으로서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자, 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처럼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엄연히 다른 말이다. 반드시 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자,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그래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 좀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이것은 인식사고를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반면 복합 부동산이다. 이건 뭡니까? 예, 토지와 그 위인 정착물이 법적으로 서로 별개가 하냐. 그렇지만 부동산 활동이 있을 만큼은 일체된 모습으로서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의미한다. 예,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엄연히 다른 말이다 생각하시고 용어 정리가 잘 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봅시다 이제. 자, 52페이지예요. 5번 챕터 복합 부동산이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첫 번째로요. 토지와 그 토지 정착물이 토지와 그 토지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고래의 객체란 이야기예요. 서로 법률적으로 별개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일체된 모습으로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때 뭡니까? 복합 부동산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로서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부동산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르쳐 보세요.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별개의 공성을 가지는 부동산이지만 이용 활동이나 평가 활동 등을 할 때는 함께 취급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복합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뭡니까?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자, 일체된 모습에서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를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다 표현했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입니다. 복합 부동산의 개념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엄연히 다른 용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걸로 구분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부분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6번 챕터 봅시다. 자, 6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 비교다 소개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박스에 동안의 8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안의 8번 봅시다. 동안의 8번 시간. 자, 먼저 공시 원칙과 공시 방법이다. 이미 설명 다 드렸지요. 자, 부동산, 동산 모두 다 어떻습니까? 내 것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다만 방법만이 다르다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은 뭡니까? 등기, 동산은 뭡니까? 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보시면 자, 부동산도 공시 원칙은 적용이 된다. 공시 방법이 뭡니까? 등기. 다음 그 우측 보세요. 동산도
공시 원칙은 적용이 된다. 공시 방법 뭡니까? 점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다. 이 관련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듣고 관련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시면 예제 들어있죠?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때 기출된 문제네요. 자, 1번 봅시다. 자,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말한다. 결국 부동산을 바라볼 때 이처럼 법률적, 예, 자, 경제적, 기술적 측면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식사를 우리가 뭡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앞부분 보세요.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표현됐잖아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자, 이처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말한다. 다양한 측면을 바라보자.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자, 2번 봅시다. 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말한다. 자, 우리 이미 설명드렸죠.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는 어느 법에서 민법에서 인정해준다. 그래서 어때? 자, 민법상 부동산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분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구기 좀 되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생산 요소입니다. 생산 그리고 자산 이 두 가지는 자 보세요. 생산 요소다, 자산이다. 이 두 가지는 뭡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 보세요. 공간, 자연이다. 자 보세요. 공간, 자연인 뭡니까?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어요. 어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잘 구분합시다. 자, 생산 요소, 자산은 뭡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자연, 공간은 뭡니까? 기술적 개념 또는 물리적 개념이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지문들이 어때? 우리 시험에서 답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되면 우리가 자, 기술적 개념, 즉 물리적 개념이나 경제적 개념 종류만 어때? 잘 구분하자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는 즉 기술적 개념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 있다라는 이야기. 다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뭐가 있습니까?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봅시다. 4번 보시면 준 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번호를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지요? 자, 준 부동산은 민법에서 인정된 부동산이 아니라 했어요. 민법에 의하면 동산이나 동산도 구성된 일체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법률에서 등기나 등록의 권리의 공평을 채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의 공유와 유사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되는 것들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4번은 어때? 맞는 질문이다. 알 수 있겠죠. 5번 봅시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자, 이걸 설명했네요. 토지와 건물은 어때? 서로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진다는 이야기야.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뭐라 합니까?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복합 부동산이란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어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도 구별이 잘 되시죠? 그래서 보기 1번은 어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묻고 있는 거고 보기 5번은 뭡니까? 복합 부동산이다. 그래서 잘 구별되셔야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5번도 맞는 의미 되겠고 문제는 뭡니까?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제까지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께 이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2절 부동산의 분류 방법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53페이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